안녕하세요. 가기 전에 아침 증시각도기 곽상준 인사드립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금 저 아침에 차 운전하는 거 조금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를 조금 운전했거든요. 위험하더라고요. 막 물이 고인 데는 핸들이 막 흔들리고 막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대중교통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중간에 그 전철로 갈아타고 왔는데 훨씬 더 좋았습니다. 물론 뭐 저야 워낙 일찍 오니까 전철이 마치 그 2역짜리 자가용 같아요. 그 한 칸에 2역 맞죠? 예, 왜냐면은 자리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뭐 쾌적하고 시원하고 우리나라처럼 특별히 서울 경기 지방에 대중교통이 잘 된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대중교통만 보면 압도적인 선진국이 아닌가. 특별히 이 서울 경기 지방.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 경기로 더 모이면서 도시국가가 되지 않았느냐.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집값이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이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이게 참 병이지 뭐. 네. 제 성향인데 어찌되었건 비 조심하시고요. 와, 비가 오늘 하루 계속 오고 오후에는 좀 그친다는데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있다가 3%를 나가기 때문에 짧게 미국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황에서 지금 어제 말씀드린 상황에서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거 없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가장 띄는 거 하나를 얘기하라면 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렸다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세가 되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 바로 원자재라는 겁니다. 원자재 강세가 가장 눈에 띄는데 원자재 강세라면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한국 주식은 그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원자재를 투자할 수 있는 현재의 유동성이라면 한국 시장을 굳이 투자 못할 일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즌2, 제가 말씀드렸던 시즌2가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그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삐를 풀어주는 것, 타겟팅을 2% 안 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이 의외의 시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해 드렸던 건데요. 이제부터는 수익이 쉽게 나는 구간에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미국 시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버벅버벅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어하는 게 보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기술주들, 대표 기술주들은. 왜냐하면 너무 올랐으니까 그동안에. 뭐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한국은 분명히 가격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가격 매력이 있고 올라갈 공간도 꽤나 돼요. 근데 약간 이게 원자재 같아. 뭐 그러면 금은 뭐 올라갈 공간이 있어서 오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 코로나 감소가 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했다. 아니라니까. 몇 번을 얘기해. 코로나 지금 문제 아니라니까. 지금 그거 논할 때가 아니. 자꾸 그렇게 되니까 봉창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어우, 답답해. 아니에요. 오히려 코로나가 해결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뭐 몇 가지 있죠. 이유는 이제 이유를 달지 사람들이 해석을 달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어링 해석. 지금 스티브 무누시 장관이 빠르면 이번 주말에 합의에 이르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되면서 재정 부양책이 통과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뭐 안 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뒤돌을 수가 없어. 지금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지표들 잘 나왔습니다. ISM의 7월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이게 그 58.1로 나왔는데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유로존 6월 소매 판매도 5.9% 늘어나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이전 수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진짜 띄는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국채 가격의 하락이에요. 금리의 상승, 채권 가격의 하락.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쉽게 그 educast.com에서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의 강의에 한 강을 아예 따로 뽑아서 금리에 대한 얘기를 정말 완전 주린이보다 더 낮은 초보 수준으로 제가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채권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냐는 거예요. 왜?
글로벌 모니터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전례 없는 차입 수요로, 돈 땡기는 수요로, 돈 빌리는 수요로 인해 3분기 전 구간의 국채 발행을 확대키로 했다. 미국 재무부가. 그래서 특별히 7년 이상 장기물 발행 규모를 단기물보다 더 큰 폭으로 늘릴 예정이다. 발행 확대 규모는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물량 부담이 우려된다 했는데요. 10년물이 3.7bp 그리고 30년물도 3.7bp 올랐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국채 가격과 그 위험 자산의 가격이 따로 놀 수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고삐가 풀렸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 안 맞겠다, 2% 안 맞겠다 하는 건 뭐예요? 금리 입장에서는 와, 뭐 저금리 계속 될 수 있겠구나. 오케이, 광클릭 이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건은 물량 공급 증가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한 거예요. 바로 요 전까지 지금 거의 최저치 수준이었어요. 10년물 금리가 역대. 그런데 이게 올랐다는 거죠. 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물론 이거 하루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 거 동영상 보세요. 제가 어젠가 그제 얘기했을 거예요. 그 2%의 이 타겟팅을 없애버리니까 계속해서 금리를 낮은 인플레이션 신경 쓰지 않고 낮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채권 가격 강세를 갔는데 발행 물량이 많아서 금리가 올랐어. 이거는 자연스러운 상승이에요. 이건 진짜 인플레이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채권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발행이 많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우리 같이 고민하자고요. 계속 체크하면서 고민해 보고요. 어쨌든 금값은 어제도 제가 금값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죠. 금값이 왜 금값이 됐느냐? 와, 금값이 금값이야.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달러 약세가 폐허로 있다. 그리고 달러 약세의 폐허는 뭐가 있다? 유로 강세가 폐허로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그러느냐? 위기 상황이 벗어나니 달러가 별로 필요 없더라. 이렇게 전개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재만 오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 이거 미국 시장 말고 제가 미국 시장 강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거 한국 시장.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방송 듣는 분이 꽤 있으시다는데 한국물 투자 고민 한번 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는 늦은 때가 아니고요. 내가 확신할 때는 늦은 때예요. 확신이 가실 때는 오지 마세요. 절대. 지옥 문 열립니다. 확신이 있을 때 오시면 지옥 문 열리고요. 긴가민가. 자, 따라해봐. Repeat after me. 긴가민가. 예, 긴가민가 할 때는 오셔도 돼. 예, 근데 확신이 있을 때는 싹 죽습니다. 싹 죽어요. 예. 제가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실전 투자자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할 때 쫙 째려 봅니다. 이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나, 그리고 투자자들 모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나 전화할 때마다 유심히 봐요. 왜? 시장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니까 그게. 근데 제가 20년 동안 보면 의심하고 주저하고 걱정하고 조심하고 긴가민가 하면 시장이 아주 위기는 아니었어요. 예.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한번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는 성장 동력이 쭉쭉쭉쭉 뽑혀지지 않았고 유동성도 제한적이었다고 봐요. 지금에 비해서는. 과거에도 많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화랑 국면에서 시장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 장은 이거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과열장 한번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열장이 나오세요. 과열이라는 건 과열이 있으면 뭐가 와요? 패닉이 오죠. 근데 아직까지 과열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일러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고, 어찌되었거나 그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는 사실, 그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 좀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요 정도로, 네, 한 10분짜리로 정말 비 피해 조심하시고, 지금도 비가 밖에 계속 옵니다. 그리고 증시각도기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아침 시황 때문에 구독, 좋아요는 뭐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 종이 있어, 종을 눌러 놓으면은 딸랑 하고 올라오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걸 해야 아침 시황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아침 시황 올려드리는 거, 그거 정도는 해놓으시면 아침 시황 들으실 수 있으나, 오늘도 한 걸 봐서는 앞으로 계속 아침 시황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게 뭡니까? 경제적 자유. 저는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 주체성이라는 게 없으면 경제적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에 휘둘리는 게 그게 경제적 자유인가? 돈이 조금 없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하는 거.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한다는 건 뭐예요? 주체성인 거예요. 남이 이쪽으로 가면 저쪽 가고요. 여기로 가라 하면 여기로 가고. 무슨 내가 축구공이야? 여기 차면 이쪽으로 가고 저기 차면 절로 가게? 되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이 투자를 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은 주체성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돈이 많아요. 막 50억, 100억, 1000억 있어도 자유롭지 못하면 그건 경제적 자유가 아니고 노예인 거예요. 근데 10억, 20억만 있어도 경제적, 그렇게 주체적으로 산다면 그건 경제적 자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독이, 제 꿈, 누가 어제 자극을 했는데, 독이 마을 사람들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레이엄 도드 마을 사람들처럼 독이 마을 사람들 만들어 보자는 얘기 하셨는데, 네, 꿈 같은 얘기지만, 네, 동의는 합니다. 네, 어쨌든 잘해 보시자고요. 네, 저도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용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누울 자리가 있으니까 다리가 펴졌지. 여러분들은 저의 침대야. 죄송합니다. 19금 표현인가? 아니에요. 그냥 은유죠. 은유 표현이지. 은유 표현.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